안녕하세요. 심박사 이사였습니다. 2024년 10월 10일 심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소식부터 들어갈게요. 일단은 바이오 쪽에 최근에 이제 훈풍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제 엊그제는 그 펩트론의 일라일릴리와 이제 기술 평가 계약 소식을 이제 전해드렸죠. 이게 이제 업사이드 포텐이 굉장히 큰 것이고, 이게 그 정식 계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주가 10배는 문제 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어떤 업사이드 포텐이다 라는 이제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그 리가캔바이오, 이제 국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안정된 상승의 성장을 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바이오텍 회사죠. 신약 개발 회사죠. 대주주 오리온을 이제 들이면서 이제 자금적인 부분에 페널티를 이제 벗어던진 대표적인 이제 기업입니다. 리가캔바이오의 그 이제 ADC 그 파이프라인과 또 이제 기술을 활용한 콘졸 기술을 활용한 그 공동 연구 원천 기술 이전 체결, 이 두 가지 패키지 딜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크고, 저는 요 LCB97 뭐지? 이게 우리가 많이 강조된 그 파이프라인은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강조된 파이프라인은 아닌데요. 여기 보시면 그 리가캔바이오 이제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보시면 LCB14, LCB71, LCB84, 그리고 이제 익수다 쪽 이 기술 이전한 LCB73,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우리가 분석하고 이제 커버링 하는데요. LCB97 이제 고용암 쪽인데요. 이제 탐색 전임상 단계로 넘어가려는 후보 물질이에요. 근데 이거를 총 계약 규모 9천억 넘는 규모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오노 이제 약품 공업이라는 일본의 이제 거대 이제 제약사가 첫 번째 ADC 딜을 리가캔바이오가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지금 공동 연구를 해서 그 플랫폼으로 공동 연구를 해서 추가적으로 가져갈 걸 찾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엄청난 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오늘 주가 이제 그 업사이드가 이제 10% 정도 나왔는데 10%로 끝날 수 있는 그런 기술 이전 계약은 아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사 보도 내용 보면, 일본 제약기업 오노약품공업과 두 건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다양한 고용암을 대상으로 하는 비임상 단계 항체 약물 접합체 ADC 물질 LCB97 이전 계약, 그리고 리가캔바이오 ADC 플랫폼 컨주어를 이용한 물질 발굴 및 공동 연구 기술 이전 계약, 이 두 가지 이제 계약을 한 거고요. LCB97은 리가캔바이오 고유의 컨트롤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ADC다. 다양한 고용암에서 과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진 L1CAM을 겨냥한다. LCB97은 현재까지 수행된 다양한 종양 실험주의 모델에서 항암 효과를 보였다. 이걸 이제 독점 권리를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만큼 이제 엄청난, 그러니까 점점 이 앞으로의 체결되는 딜의 그 규모가 이제 커질 거를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기술 계약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 LCB97 뿐이 아니라 차세대 ADC 플랫폼에 대한 공동 연구 및 라이선스 계약을 별도로 체결을 했습니다. 오노약품은 컨주얼 플랫폼을 사용해서 복수의 타깃에 대한 ADC 물질을 발굴, 개발할 수 있는 독점권을 확보하게 된다. 선지급금, 연구개발 상업화에 따른 단계별 마일스톤, 로열티를 별도로 지급하게 된다. 다만 양사는 해당 계약 규모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오노약품의 이제 연구 부분 책임자가 이야기하기로, 리가캔바이오의 ADC 기술은 암 치료에 혁신을 가져옴과 동시에 오노약품의 항암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예. 오노약품 이제 김용주 대표이사는요. 오노약품과의 패키지 딜을 시작으로 글로벌 제약사회 파트너십을 통해서 글로벌 ADC 선도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딜이 뭐 당연히 끝이 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글로벌 빅팜으로 또 다시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발판을 다지는 그런 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리가캠바이오 주가는요 신고가 9.5% 상승했고요. 또 이제 펩트론, 펩트론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딜이 나오고 이제 그 계약이 나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 이유는 딜 나오기 전에 뭐 100% 알 수 없잖아요. 지금은 시장이 바이오의 강세장이기 때문에요. 호재가 셀론으로 작용하지 않는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이제 우리가 리가캠바이오 기술이 나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빠지겠죠. 근데 오늘 빠졌습니까? 오히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셀론이 아닌 거죠. 이제 유한양도 FDA 승인 나오고 셀론이 아니라 지금 더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럼 펩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라이 릴리라는 비만 치료제 1위 기업, 세계 글로벌 헬스케어 업종에서 시총 1위를 자랑하는 일라이 릴리하고 1개월 지속형 플랫폼에 대한 기술 평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이게 앞으로의 엄청난 잠재력을 암시하는 내용이고요. 이게 14개월 동안 그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이게 기대 가치가 커질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만약이라도 이제 임상 진행하면서 계약이 바뀔 수 있죠. 우리가 알테오젠을 통해서 봤죠. 임상 3상 중에 독점 및 판매 로열티 구조로 바뀌었잖아요. 계약이. 그러니까 지금 플랫폼을 지금 그 검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 모를 일이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펩트론에 대한 이제 앞으로의 잠재력이 주가의 이제 기대 가치로 녹여들 거라는 어떤 판단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신한증권에서도 1개월 지속형 비만 치료제는 성공 시 파급력, 시장 규모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년 4분기 내로 임상 1상 결과가 확인될 경우 본계약을 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 뭐 그렇죠. 검증이 되면. 그래서 엄청난 포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오늘 이제 유한양행도 신고가, 실적 호조로 신고가를 내는 부분들을 보여줬고요. 지금 오늘 바이오 종목들 중심으로 강한 어떤 시장의 기조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은 보합 정도지만 바이오 종목들의 강세가 돋보이는 그런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클래시스 오늘도 신고가 흐름들 부분들, ABL 바이오도 3.5%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이제 ABL 바이오, ABL 바이오의 주가 흐름이 정말 무서웠죠. 오늘 뭐 특별한 이슈나 내용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10%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지금 많은 신약 개발 기업들이 업사이드 포텐들 신고가 흐름을 내다 보니까 동반 급등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한올 바이오파마도 이제 9월 22일 날 여기 나눔인사이트에서 주주 스터디 모임을 개최를 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 76분께서 참여를 하셨고, 여기 보시면 후기도 이제 남겨져 있고요. 또 게시판에 제가 이제 관련 영상과 PDF 자료, IR 자료들을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보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 신청하셔가지고 보실 수가 있고요. 어떤 투자의 포인트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다음 주죠. 다음 주 이제 드디어 셀트리온의 세 번째 스터디룸 모임을 진행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영상에서도 그 셀트리온이 10월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적인 어떤 기로에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최근에 이제 두세 달 상간에 이제 새로운 어떤 내용들, 또 변화된 모습들, 선언들 나왔죠. 특히 이제 CDMO 사업을 펼치겠다는 거는 우리가 좀 분석할 만한 어떤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내용들과 함께
10월의 중요성, 그리고 중요한 모멘텀들, 그리고 최근에 왜 주가가 이렇게 저조한지에 대한 어떤 집중 조명을 통해서 보다 더 확실한 가치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스터디를 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16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저녁 8시 줌을 통해서 나눔인사에 대해서 주주 스터디 모임을 가질 거고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셀트론이 상대적으로 지금 업종, 바이오 업종에서도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왜 그런지,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인 건지를 한번 스터디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영화에서 보는 인사이트 투자에서 정준하 매니저님께서 이제 강의를 해주셨고요. 많은 분들께서 93분께서 신청을 하셔가지고 여기 이제 신청하시면요, 이거 무료죠? 무료 이제 신청하시면 이 게시판에 관련 영상과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보신 분들은 여기 클럽 토크에다가 또 후기 남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가캠 바이오도 저희가 보시면 7월 25일 날 주주 스터디 모임을 했잖아요. 텐백업 후보 물질이 후보 기업이다. 그래서 리가캠 바이오 7월 25일자 주가 기준으로 보시면 이렇잖아요. 종가 8만원, 지금 123,000원, 50% 이상 올라왔습니다. 50% 이상 올라왔죠. 결국 이제 뭐 갈 수밖에 없는 기업들, 그런 이유가 명확한 기업들은 사실 시장이 이렇게 막 이게 급락할 때 금방 회복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단한 사람은 어떤 위기가 와도 빨리 헤쳐나가잖아요. 회복력이 빠르잖아요. 주식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은. 이렇게 좋은 기업이 이렇게 내려왔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그런 수급의 주체들이 이제 많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구간이 매우 중요한 기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잘 짚어보는 시간들 가질 거고요. 오늘도 여념없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수급상 좋지 않았습니다. 기관이 2,500억, 외국인이 3,000억을 순 매도했고요. 개인만 5,700억을 순 매수했어요. 보시면 오늘 또 52주 신저가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삼성전자 분석은 추세 이탈을 했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좀 안타깝지만 회복했으면 좋겠네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다르죠. 외국인과 기관이 오히려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1,600억, 기관이 700억 순매수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해외 시장에서 어떤다면요, 엔비디아가 또다시 신고가 부근으로 올려놨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AI 모멘텀을 가진 기업 뭐냐 하면 SK하이닉스죠. 왜냐, 엔비디아에 직접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니까요. 맞춤형 AI 메모리 반도체 HBM을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삼성전자는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기술력이 뒤진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우리가 반도체에서 기술력이 뒤지면 삼성전자가 왜 TSMC를 파운드리에서 못 따라잡냐면 기술력의 문제. 기술력의 문제만 있는 건 아니지만 기술력이 가장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작용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변화들이 좀 큰 부분들을 차지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코스닥은 오늘 약보합인데요, 2차전지가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2차전지 조정, 그리고 이제 최근에 뷰티 관련된 걸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요, 오늘 뷰티 관련해서 코스맥스 2% 상승, 실리콘트 3% 상승, 파마리서치 2% 상승. 그래서 뷰티 관련된, 아까도 이제 클래시스 2.5% 상승해서 뷰티 관련된 기업들, 화장품, 의료, 미용기기 이런 쪽의 기업들은 강세 흐름들을 내고 있습니다. APR도 오늘 1.8%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그 바이오 또 뷰티가 꾸준한 어떤 상승의 어떤 추세 흐름들을 만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의 전략에서 핵심으로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수급 구도는 아까 보셨듯이 뭐 종목 업종별로 완전 다르게 흘러가고 있고요. 예. 오늘은 코스닥이 1000종목 넘게 하락했으니까 조금 전체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좋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바이오 종목들 중심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외국 기관의 동시 순매수는요, SK하이닉스가 2300억 순매수, 유한양이 거의 1000억 가까이 순매수고요. 네이버도 순매수, SK이노베이션, 셀트리온, 한올바이오파마, VT도 이제 뷰티 관련된 종목이죠. VT 11% 급등. 예. 알테오젠, 펩트론, 실리콘트, 그렇죠? 바이오, 그리고 AI, 미용. 예. 이쪽의 기업들 중심으로 강세입니다. D&D 파마텍도 많이 강조드리고 있고, ABL 바이오, 오스코텍, 지아이노베이션, 인벤, 티지랩도 플랫폼 기업이죠. 한중 NCS는 ESS 관련주죠. 아이패밀리 SC는 화장품 관련주죠. 네, 그래서 시장이 이런 구도로 잡혀나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렇게 그 바이오, 뷰티 관련된 종목 중심, 하이닉스 중심의 AI 관련된 종목이 이끄는 흐름이었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바이오, 뷰티 중심 또 이런 중심으로 투자 전략 짜고 2차 전지는 또 바닥 탈출의 흐름들 우리가 잘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그 주주 스터디 모임 나눔인사이트 통해서 보다 더 이제 기업들 또 산업들 그 기술들을 분석하면서 보다 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예, 단단한 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부만이 뭐 살 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내용들 잘 학습해서 지금의 어떤 시장 상황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